내가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가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떨어지지만 그 첫 번째 나는 그 여정은 누가 밀었던 어쨌든 나만의 첫 번째 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 펭귄이 떨어지고 나면 이어서 다른 펭귄들도 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줄줄이 따라서 떨어져서 그 첫 번째 유형, 헤엄을 시작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밀려서 어른이 되었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어른이 되었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가 어른이라는 경험을 스스로 결정해서 발견해서 그걸 하게 되었든지 간에 싫어도 좋아도 이미 우린 어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인식이 필요해요. 좋은 어른 이전에 어른 인식이 있어야 아 내가 어른이구나라는 걸 알고 어른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 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어른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부족하고 미숙한 선택을 하면 어른이라는 키워드에 꽂히신 이유랄까? 어른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일단은 요즘은 어른이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 과정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어린 시절을 통과해가지고 성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어른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엄청 길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어른이란 말을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100+알파 시대다.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라는 사람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25세까지가 성장이고 25세 이후는 다 우리는 노화의 지점으로 살아가요. 이 성장을 넘어서 나머지 노화의 지점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지점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20세에서 25세란 나이가 또 있죠. 그럼 이때는 어린아이인가? 흔히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역시 우리는 투표권을 가지고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20세 넘어서 나머지 삶은 저는 다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길이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상상도 못할 만큼 그 어른이라는 길이가 어느 지점에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모든 순간을 다 성인이자 어른으로 살아간다. 이 두 가지 단어, 곧 성인과 어른이란 말이 똑같이 등치가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 성인으로 몸이 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 의미에 또 다른 힘을 주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그렇게 성숙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을 참 다 합쳐서 어른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좋은 어른이 필요한 이유 또 내가 좋은 어른이 되면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성인기로 살아가는 또 어른기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뭐냐면 나의 발달 과정이에요. 이 발달 과정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도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 필요한 의미거든요. 어른이라는 말에 어원이 있잖아요. 어른이라는 말 자체가 다 성장해서 짝을 짓는 그 여정을 우리가 어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은 어떻게 어른이냐면 상투를 틀어야 쪽을 지어야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야 완성체로서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야 뭐 혼인 연령이 뒤로 밀리고 또 우리가 결혼은 뭐 선택의 여지에 들어가 있고 이 사회가 결혼만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짝을 짓는다는 거 또 결혼을 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고 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품고 책임지고 독립이라고 하는 여지가 혼자만의 생존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나는 오랜 세월에 내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일련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약조 같은 약속 같은 거거든요. 이 어른이란 말은 반드시 우리가 원래 어원이 가지고 있는 짝을 짓는다는 의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를 수용하고 동시에 타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까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어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른 이전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어른이 워낙에 늘어났다는 거 양적인 측면의 이 어른기라고 제가 부르는 이 길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 시기가 평생이 옛날에 100년의 삶을 살고 지금 100+알파를 산다면 우리가 20세까지의 삶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를 이제 늙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모든 여정이 어쩌면 단순히 주름이 진다든지 나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 때로는 약화되고 때로는 최소화되는 이런 여정으로서 축소의 개념으로서의 어른
어른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생존을 넘어서 생산하고 생산을 넘어서 성숙에 이르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성장 그리고 이어서 성취 이어서 이제 성숙, 이 세 개념으로 나눠져 가면서 어른기에는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장이나 성취나 성숙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성숙의 지점으로 일구어가고 만들어가고 그걸 수용하고 때로는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는 이 과정까지를 저는 다 포괄적으로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엔 굉장히 크고 어려운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의 주인공이고 뭐 자서전을 쓸 만한 인물이고 이제 이런 분이라 생각했지만, 싫으나 좋으나 이제 우리가 100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나라는 사람의 한 생애가 1세기를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1세기를 넘어가는 그 존재 자체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예요.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역사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미 있고 힘 있는 역사, 또 독립적 역사, 또 하나는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하면서 동시에 종속적 역사가 있을 텐데, 우리의 역사가 이미 1세기, 어떤 분들은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내내 살고 22세기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긴 역사,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내가 그냥 교과서가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역사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중에 우리의 미성숙과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그 아주 폭발적인 변화도 있지만, 동시에 어리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한심한 여정으로 돌아보면 부끄러운 시점이 많았던 그 20년의 역사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행착오가 조금은 줄어들고 점차 조금 더 세련돼지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혹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여물어가는 과정이 20세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모든 여정들이 다 역사가 될 텐데, 기왕이면 의미 있고 독립적이고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나도 만족하는, 타인과도 함께 조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 여정을 어른 앞에 있는 조은이란 말로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은이란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자기가 어른이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20, 30, 40 세대들 많이 만나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본인들이 어리다고 생각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누가 어립니까? 보세요. 심리학을 책을 열어보기만 해도 25세까지가 성장이다, 그 이후로는 다 노화라, 이렇게 이제 거칠게나마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20, 30, 40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미 어른으로, 충분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리다 생각하니까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어리광은 연인들끼리 부리는 겁니다. 부부들끼리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다는 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흔히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다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은 이거보다는 더 폭넓게 해석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더 이상 애가 아니라는 거. 요새는 피자도 no more 피자라는 게 있더구만요. 이제는 어제 no more baby, no more, 우린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요. 더 이상 아기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도 아니에요. 이미 청년이라는 것 말 자체가 이미 다 성장해서 성숙한, 그러나 그 가운데도 푸름이 있는 그 연령대가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 같으면 벌써 중년이라고 불렀을 그 40대도 스스로를 청년이라 말하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20이건 30이건 40이건 지금 우리 인생이 길어졌다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우리를 20, 30, 40 세대들을 어리다, 아유 아직 애기네, 정말 애기는 따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본인들이 응애 우는 베이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미 청년이고 이미 어른이고 성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어른의 말을 해요. 어른의 행동을 하고 어른의 시선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선택해서 내 격에 맞고 내 품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좋은 어른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어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 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게 위대하고 엄청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른이다, 누구나 다 성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어른 혹은 성인 이런 말이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내 성장이 싫어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어른됨을 거절할 수 있겠죠. 옛날에 너무 오래된 영화다. 양철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세상 그 어른들의 그 형편없는 자태들을 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어른이 되지 않겠다 선언하고 5살짜리가 성장을 멈추고 그 5살 시선에서 이제 어른들의 세계를 조명하는 그 영화가 양철북이라는 영화. 원래 이제 책이었죠. 시선은 부조리를 향한 시선이에요. 나는 성인의 세계로 나가기가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라. 벌벌벌. 누구나 무서워요. 우리가 농담 삼아 이 세상이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바깥에 나가서 내가 단독으로 어떤 걸 책임지고 어떤 걸 해내야 되고 그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내가 져야 된다는 게 수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펭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알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품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높은 언덕에서 다른 내 또래와 비슷한 애들이 우르르 모여갈 때 내가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가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떨어지지만 그 첫 번째 나는 그 여정은 누가 밀었던 어쨌든 나만의 첫 번째 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 펭귄이 떨어지고 나면 이어서 다른 펭귄들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줄줄이 따라서 떨어져서 그 첫 번째 유형, 헤엄을 시작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밀려서 어른이 되었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어른이 되었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가 어른이라는 경험을 스스로 결정해서 발견해서 그걸 하게 되었든지 간에 싫어도 좋아도 이미 우린 어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인식이 필요해요. 좋은 어른 이전에 어른 인식이 있어야 내가 어른이구나라는 걸 알고 어른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 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어른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부족하고 미숙한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은 어른이 되는 것뿐인데 이 어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 만들어진 성체가 아니라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성숙의 여정을 통틀어서 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성숙의 여정이 어떻게 한꺼번에 우리가 마치 수억 년을 살아오고 영겁을 혹은 여러 번 살았던 것처럼 혹은 뭐 시간 여행자처럼 그렇게 내 시점을 알고 그 시대를 알고 그 순간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덜 실수하고 살아가면서 덜 이기주의적이고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이타성과 더불어서 타인의 만족과 내 만족을 이 밸런스를 맞추는 힘을 균형의 힘 마치 시소 처음에 타면 잘 모르지만 몇 번 타다 보면 균형점을 알고 대충 우리가 동네 애들 불러다가 이 무게를 맞추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른으로서의 중심점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전 성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니 그 과정에 어른됨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고 또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물어 가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과거보다 좀 괜찮은데 이런 여정을 여러 번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자주 반복하고 그 여정이 나에게 평균값을 봤을 때 이 평균값이 조금 더 좋아지는구나 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어른됨, 다시 말해서 성숙성에 있어서 자기의 기쁨, 또 삶의 기쁨,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면 그러면 좋은 어른은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이도 있어요. 꼭 좋은 어른만 있나요? 좋은 청소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좋은 여자도 있어요. 좋은 남자도 있고요. 좋은 부모도 있고 좋은 조부모도 있고 좋은 자식도 있고 좋은 손자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좋은이 뭐냔 말이에요. 이 좋은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좋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good. 가만 생각해 보면 좋다라는 말은 저는 이건 만족스럽다라는 말로 좀 치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 안에 꽉 찬 느낌을 이야기할 텐데 가득하고 족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꽉 찬 느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못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막 가슴이 막 뻐개질 것 같았던 그 순간은 딱 한 번 달리기에서 1등 해본 그 순간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다 맨날 2등, 3등, 어떨 땐 꼴찌, 어떨 때 또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애가 나한테 야, 너 참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다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처음으로 하늘에 있는 별이 반짝인다는 걸 눈으로 또 살아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순간이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아이,
좋은 청소년, 좋은 청년, 나이 들어가는 중년들과 노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격의 결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람됨, 따뜻함, 온화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좋은 시선, 이런 것들이 다들 이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친절, 또 나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안쓰러워하는 공감력과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휴머니즘이니까 이런 휴머니즘이 어떤 사람이 마음의 결을 따라서 조금 더 잘 드러나면 이 사람은 좀 인격이 좋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격적인 측면이 있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결과, 열매, 최종적인 그 생산물을 통해서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사를 잘해서 예의 바른 사람, 때로는 성적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 어떤 사람은 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 가족에 의해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서 이 사람이 가족원으로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조언에 들어가고, 이건 일종의 행동을 통해서나 성취를 통해서나 관계를 통해서나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열매, 결과, 그리고 성취, 이 이야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